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또 많이 올라서 다시 또 고점을 좀 뚫어줘서 즐겁게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다들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이걸 좀 살펴보기 전에 아구모님 너무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아일집님도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지금은 저도 이 테슬라 주식 가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격이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도 좀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항상 댓글이 부정적이거나 그럴 때마다 저도 사 모은 게 항상 그런 댓글이 있을 때마다 참 많이 샀죠. 그 덕분에 지금 아무래도 차를 갖고 있는 게 다시 한번 그리고 저도 테슬라를 그죠. 너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무지성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컸고,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긴 게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다른 회사 차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중반대로 사고 있는데 이러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도 참 FSD의 매력에 그것을 참 이제 잘 써야겠지만, 아직 100% 믿기는 어렵지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차를 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해서 지금까지 저도 온 거지, 항상 그렇게 중간중간 그런 심각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저도 갈아타려고 부단히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차를 바꾸게 되면, 다른 회사 차를 바꾸게 된다라면 아마 그때 테슬라를 다 정리하고 그때 채널도 정리하지 않을까. 근데 당분간이 아니라 몇 년을, 아직까지도 처음 2000을 시작할 때 한 5년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경쟁이 좀 치열하지. 5년이 지났는데도 경쟁이 치열하긴커녕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니 그래서 당분간 계속 테슬라를 외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초심을 갖고 다른 차들도 가끔 보면서 그 차가 더 좋다 그러면은 차를 바꾸고, 그때 가서는 저도 주식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중요한 소식을. 근데 또 하나. 인트로 영상은 제가 같은 곳을 다시 시도한 겁니다. 이제 사이버 트럭으로 12.5.5인데, 파킹 스페이스에서 여기는, 다른 파킹 스페이스는 잘 나가는데 여기는 못 나가더라고요. 못 나갈 확률이 50%나 됩니다. 몇 번 트라이를 해보니까. 요거는 좀, 근데 이걸 또 해달라. 진짜 요구하는 게, 이제 파킹 스팟을 못 나가니까 이걸 빨리 업그레이드. V30는 나갈 수도 있겠군요. V30일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는데, 참, 다른 회사한테는 요청할 수 없는, 파킹 스페이스를 나가게 해달라. 차가 알아서. 참,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 발전입니다. 이런 거에서 약간 만족감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다른 회사들은 아예 근처도 못 오는데, 여튼 여기서는 계속해서 자주 실수를 하더라. 자, 테슬라한테 좋은 소식이자 뭐 걱정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NHTS의 크래시 리포트를 아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요거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 철폐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걸 누가 규제하냐. 근데 이게 규제의 좀 허점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환영하고,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오르는 건데, 이게 좀 허점이 많습니다. 이 리포팅을 하는 게. GM 크루즈가 사실상 로봇 택시를 이제 접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믿을 수가, GM은 이거를 손바닥 없듯이 했다 말았다, 뭐 전기차도 만든다가 뭐 취소했다, 뭐 좋은 저렴한 모델을 한대 안 한다, 뭐 왔다 갔다 하도 많이 해서 이제 트래킹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제 관심 받기라서. 그런데 뉴스 한 구절에 한 50만 달러 정도를 내고 크래시 리포트를 안 냈더라고요. 벌금을 물면서 리포트를 잘못 내거나 안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이 생각보다 세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예 안 하면 엄청 센데 이게 평가 잣대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같이 제가 막 파킹 스페이스에서 나가달라는 걸 요청할 정도인데 제대로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다른 데선 잘 됩니다. 이런 걸 요청할 정도로 항시 쓰다 보니까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디스인게이지 됐더라도 만약 사고가 났으면 그 전까지 녹화된 것까지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가 방대하고 테슬라만 이게 좀 뭐랄까 이제 잘 정형화, 잘 유니파이드 됐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ADAS도 리포트를 내야 되지만 생각보다 벌금이 세지 않고 두 번째로 사실 센데 이걸 낮출 만한 여지가 많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뭐 현대가 잘하는 HDA도 그렇고 그 사고 안 났겠습니까? 근데 항상 어떤 조건에서는 못 쓴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출하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 테슬라만 조지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화끈하게 반응을 했고 물론 이제 견제가 필요한 거에 대한 저도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한 회사가 타겟팅이 돼버리면은 이것 또한 이게 공정한 법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지금 이 국가기관이 이거를 이걸 뭐 어떻게 평가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얘기할 이 옵티머스 로봇 영상을 얼마 전에 아주 끝내주는 걸 이제 공개를 했죠. 이게 다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것과 지금 얘기할 것들이 사실상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진짜 이제는 뉴럴 네트워크로 원격 조정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밝혔죠.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 그냥 나오는 거니까 X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도 요즘은 워낙에 그런데 나오는 거라도 금방 사실이 들통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비타끼리나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거를 심지어 장님인데도 잘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가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젠 엔드 투 엔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항상 그때마다 제어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옵티머스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이런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어느 정도의 셋업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옵티머스는 이미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물론 원격 조정에 좀 도움을 받았지만 이건 아닙니다만 일반인들한테도 나오게 되고 대규모로 하게 되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그때 제어를 그 순간순간마다 최적화하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제가 논문을 몇 개 봤는데 20년 전에 이 아이디어가 있었더라고요.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그때 이미 이런 제어 쪽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어라는, 왜냐면 제어가 이제 어떤 루프를 돌거든요. 이런 피드백이 오면 요렇게 하고 그 순간마다. 그게 이제 로봇이 서져일 수 있는 건데,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제어하는 모델이 그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논문을 그냥 엄청나게 내셨더군요. 이제 이 로봇이 이렇게 걸어 다니려면은 그 모든 모델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최적화해서 써야 됩니다. 쉽지 않죠. 모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드디어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순간순간마다 최적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는 데다가 이제 힘든 데도 가는 거죠. 플러스 엔드 투 엔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고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베이스로 제품화됐지만 너무 많은 컴포넌트들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데다 데이터의 태깅이나 이런 것도 제각각인데 결국 그 상황에 최적화가 되려면은 정말 엔드 투 엔드로 모든 것들을 그 순간순간 AI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각 컴포넌트 파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오는 데이터의 성질이 다르고 그것을 모델에 넣어서 다 통합한다라는 거는 인간은 트랜스퍼 러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본질을 꿰뚫고 인간은, 그리고 직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껍데기만 사람이 바꿀 줄 알지만 기계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현업에서 그걸 보면은 그걸 다 통합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요즘 주구장창 얘기하는 제 전공은 아니지만 제어 쪽의 논문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사실 센서가 너무 많은 게 과연 득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센서도 많고 그런 이성질 것 같은 것들을 퓨전 시켜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이거를 유니파이드 시스템을 때려 넣을 수 있으면은 그게 현재 최고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연결고리를 잘 만들 줄 모르고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더군다나 그 많은 데이터들을 통합해가지고 트레이닝할 컴퓨테이션 소스도 부족하고 정말 많은 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뭔가의 성과를 내려 그러면은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로봇에 오면은 원리는 FSD와 같지만 로봇에 오면 더 많은 것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이거 진짜 테슬라의 방향이 진짜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도 앞서갈 수 있고, 그리고 GM도 지금 이걸 철수하는 게 손해가 너무 막심하고 대규모로 하기엔 쉽지 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해야지 데이터도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옵티머스를 단순하게 만들고 액추에이터를, 그리고 얻어지는 막대한 데이터, 그리고 로봇을 더 뿌리게 되면 더 대규모로 데이터로 테슬라만의 데이터들이 모이겠죠. 테슬라의 형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걸 또 트레이닝하고 그 데이터들도 단순하게 관리를 해야지 그나마 뭘 좀 해볼 수 있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현실적으로는 정말 노가다가 엄청나게 필요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로봇을 보면은 물론 이제 완전 자동화되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가정에도 들어올 게 뭐 당연합니다. 저도 그거 전적으로 동의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로봇들과 같이 살아갈 겁니다. 근데 테슬라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오는 데는 이거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너무 많은 상황에 대해서 로봇이 그때그때 최적화를 하려고 그러려면 공장 외에는 아직은 또 모르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는 이미 옛날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엔지니어링적인, 이런 걸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아직 저를 대체하려면은 10년은 더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연구원들을 대체하려면은 빨라야 10년, 늦어도 한 20년? 근데 제한적인 공장에서 반복되는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보여준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인간을 보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그러니까 공장에서 차량 생산에서 상당한 원가 절감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테슬라가 참 그러니까 대단하지만 완벽히 어떤 걸 하기에는 아이디어가 20년도 더 된 거 전에 나왔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런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AI에 대해서 이런 순간을 쓰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에 공감을 했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 닥쳐서 이거를 구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좀 응원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보여주니까요. 단지 학계나 제한된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좀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아직도 현실적인 챌린지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